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무월 개미 1이 되겠고요.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살펴볼 명식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보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5월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 5월생의 사주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임수에 대주되는 개념으로서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저께 임수는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에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저께 양수에 대비되는 개념 음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높고 뜨겁고 발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크다에 대비되는 것은 작다의 개념, 높다에 대비되는 개념은 낮다의 개념, 밝다에 대비되는 개념은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가 큰 바다, 큰 강, 큰 호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비우자 그 다음에 이슬루자를 써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거 있죠. 작은 맑고 깨끗한 옹달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정화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어저께 임수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수 그에 대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한 성질이 있다 없다? 개수는 충분한 성질이 없습니다. 한 접시의 물 내지는 한 컵의 물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금방 사그러들고 금방 잔잔해지죠. 임수 같은 바다 같은 경우는 한번 파도가 치면 다시 잔잔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는 뭐냐면 임수는 왕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무토라고 하는 칠살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그냥 한 잔의 물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커봤자 뭐 개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무토나 기토는 불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수가 어떻게 돼요? 매몰돼 버려요. 이런 경우 있죠. 물이 있는데 큰 갖다 흙을 갖다 부어버리게 되면 물이 흙 속에 완전히 매몰돼 버리죠. 그러한 매몰이라든가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파극되는데 수가 어떻게 돼요? 탁해진다, 탁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수라고 하는 것,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아야 돼요. 맑음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 바다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 태안에 유조선 이렇게 해서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름이 유출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고 거기서 해수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흘러가는 개울도 마찬가지로 탁하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부유물질이 있게 되면은 그 물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죠. 4대강 같은 경우 제방을 하게 되니까 녹조라떼라고 해서 파란 물이 이렇게 끼게 되잖아요. 그런 물들은 용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뭐예요? 맑아야 되는 것이고요. 맑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자는 맑을 청자를 말하는 거고요. 징자도 맑을 징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수 중에서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어떤 걸 더 좋아한다? 청징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개수의 생명은 요 맑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개수가 뭐가 돼요? 탁수, 흙탕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토 보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게 되고요. 만약 개수가 무토를 보거나 기토를 보거나 내지는 사주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상관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야지만 물이 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흙탕물 같은 경우도 정수기 같은 것으로서 정수기 같은 거 있죠. 정수기로서 이렇게 걸르게 되면은 흙탕물도 이렇게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도 먹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지역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만드는 수돗물이 아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아리수 같은 경우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까지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그 거리만큼 그 수도관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좀 탁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수도관도 오래되게 되면 그 안에 부유물질이 끼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토로 볼 수가 있어요. 물 속에 기토가 있게 되면 부유물질이 돼가지고 물이 탁해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물들을 그냥 먹기는 좀 껄쩍지근하고 정수기 같은 걸로 이렇게 걸르게 되면 그 물을 안심하고 끓이지 않고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을 걸르는 정수기와 같다. 뭐 우리 식물 중에서도 불의 옥잠 같은 거 있죠. 불의 옥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먹는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미나리 있죠. 미나리도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걸르는 그런 자정작용, 정화작용 같은 걸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기 필터라든가 불의 옥점이라든가 미나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 맑고 깨끗함, 청징함에 있다. 그래서 금을 보는 것은 인성이 금을 보는 것은 크게 나빠하지 않지만 무기토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요. 무토기 토가 봐서 토가 잠난해졌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토를 제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망종이 되면서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월도 그렇고 5월도 마찬가지로 화왕 절에 해당이 돼요.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에 해당이 되면서 이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한 토왕 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토 동궁한다고 보기 때문에 4, 5월 화가 왕한 계절은 토도 같이 왕해지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보다는 그때는 토가 더 왕한 그런 계절이 되는데,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4월, 5월,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다? 고온, 매우 고온하면서 건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봤을 때는 물이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온도가 막 70도까지 막 달아올랐을 때 그 열기를 식힌다고 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이 오랫도록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열기를 흡수해서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5월의 개수가 그런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물 뿌려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화왕절에는 그렇게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토라든가 무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화도 왕하고 그 다음에 토도 왕하기 때문에 이 기토, 무토는 뭐예요? 개수를 금방 파극해서 날라버리죠. 이런 경우는 쉬운 말로 재성과 재살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해서 그야말로 진짜 병을 크게 얻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크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간이 수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비견겁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든가 개수를 말하는데, 임수는 겁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뭐가 돼요?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성이 너무 왕할 때는 비견겁재가 있어가지고 뭐예요? 재성을 갖다가 쟁재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는 분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성을 나누어서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견겁재 말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정인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또 하게 되고,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죠.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막 못 살게 구는데, C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말리게 되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자, 다시 화가 금을 막 못살게 굴고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이렇게 말려주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화가 금을 극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금이 살아나게 되겠고, 금이 살아나야지만 수를 생겨줄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가 어떻게 돼요? 왕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인데, 뭐 개수가 있든 임수가 있든 상관은 없겠지만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을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4월의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죠. 4월의 경우에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 4월의 경우에는 뭐예요? 신금이 있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지만은 5월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수 경금이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원령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인성을 치용하더라도 정인을 치용할 것이냐, 편인을 치용할 것이냐, 비견겁제를 치용하더라도 비견을 치용할 것이냐, 겁제를 치용할 것이냐는 이 원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조금 더 좋은 국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과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야지만 중화가 되는데, 인성은 정인인 경금이 있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비견보다는 겁제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고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 5월에 해당되는 월령 화왕절이면서 토왕절도 해당이 되고, 매우 고온 건조한 기후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격국을 보게 되면 음수인 개수가 음화인 5화를 받기 때문에 재성이죠. 재성. 근데 음대 음이니까 이거는 편제에 해당이 되죠. 편제. 그러면서 편제 격이 되는데, 어저께 임수는 편제가 아니고 정제가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오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어제 임수였을 때는 정관격이 됐었겠지만은 음수인 개수 입장에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기토가 3주까지는 투출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시간에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하고 원령인 5월만 놓고 봤을 때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왕성한 계절이면서 일간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이 또한 뭐예요? 신약, 제왕 내지는 약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약한 일간은 비겁이라든가 인성으로서 도와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투출된 것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 입장에서 녹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근이 된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통근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오화를 보고요. 오화를 보고 그 다음에 수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상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좌우상충됨으로 인해서 오화도 깨지고요, 자수도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수극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는 파극이 된다 하더라도 수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 쪽이든 그러니까 통론적으로 봤을 때 수가 화를 극해서 화가 꺼지는 것이 원래는 맞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수거신이라고 그러죠. 배수거신이라고 해서 배수라고 하는 것은 요 배자 잠배자예요, 여러분들. 술을 마실 때 와인잔이라든가 막걸리잔, 커봤자 뭐 밥삽을 만하죠. 근데 불이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불이 붙어 있냐면 한 술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배수 한 잔에 물 가지고 한 술에 불을 붙은 걸 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못 그죠. 오히려 불이 너무 강할 때 물을 붓게 되면 오히려 불이 더 잘 타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5월이 아니라 자월이었고 우화가 따로 있었을 때는 이때는 반드시 화가 깨지게 되지만 원령 자체가 5월이라 그 화가 원령을 얻은 상태에서는 매우 염려란, 여기서 말하면 거신에 해당이 되죠. 한술의 불에 해당이 되는데 연지에 있는 자수는 배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물론 이제 화도 전혀 손상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수가 오히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수거신 내지는 독수오건이라, 이 독수오건은 어저께 설명을 드린 개념인데 배수거신 독수오건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오화의 자수의 뿌리를 두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 자체도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뿌리가 없고요. 월간에 임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임수도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간인 개수 그 다음에 월간의 임수 또한 자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자수가 깨져 있기 때문에 수도 약하고 금도 약한 상황. 그러면 일지에서라도 금이라든가 수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지에 뭐가 있습니까? 미토가 있기 때문에 개미일주가 되죠. 자, 개수 자체가 5월에 독수 오건이 돼가지고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상황인데 일지 자체에 건토인 미토가 있으면 뭐예요? 건토는 수를 갖다가 또 파극하게 되니까 개수가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지 못할까요? 굉장히 위태 언제 증발돼서 고갈돼서 물이 없어져 버릴지 바닥이 훤히 드러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신경이 예민할까요? 아니면 신경이 온화하고 그럴까요? 당연히 신경이 예민해지겠죠. 내가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온정을 베푼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겁재라든가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도 뿌리가 없겠고, 자, 건토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고요. 임수도 자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자수도 좌우상충돼서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겁재 인성도 뿌리가 약해서 일간을 도와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또 마찬가지로 일간을 도와주는 금 인성이라든가 수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 좀 나아질 텐데 화토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다. 목이 많아지게 되면 그나마 개수의 기운을 빼가지고 화를 생해질 뿐이고요. 토가 있게 되면 약한 개수를 매몰시켜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있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배수거신 독수오건이 돼서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자, 생시에서만큼은 금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게 되면, 자, 제일 괜찮다라고 하면 생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자시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임자시 체크.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 괜찮을 것 같고요. 체크. 그 다음에 개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크. 자, 임자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일단 개수 일간 자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비견이라든가 겁재를 보게 되면, 지지 있는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자수는 오화하고 좌우상충이 돼서 좀 없어졌다, 메말랐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자수는 그나마 잠이 원진된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같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 이렇게 되면 고갈되지 않고 보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건토였지만 수가 이렇게 세력이 있게 되면 이 건토가 약간 습토화된다. 습토화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생할 수 있는 힘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마르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생시 개해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해미 반합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목국을 형성되기는 어렵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일간,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임계수가 해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습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금을 생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건토이기 때문에 축토라든가 진토 같은 그렇게 완전히 금을 생할 수 있는 완전한 힘은 없다 하더라도 수가 옆에 이렇게 첩진되어 있으면 그래도 습토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신, 신유신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생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 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의 시간에 있는 경금, 연간에 있는 경금이 다 통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그 다음에 월간의 임수도 이 신의 통금 가능하면서 금의 생수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임자 계해보다는 오히려 금을 얻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겠고요. 요 신유금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지만 경신시와 신유시의 차이는 신중에는 임수가 들어있지만은 유금에는 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유시 나쁘지 않은 생시지만 이 두 생시를 비교해 분석해 봤을 때는 경신시가 조금 더 나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갑인 을묘시 같은 경우는 약한 임수를 갖다가 과설시키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진, 정사, 무호, 김이 약한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뭐예요? 수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무기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개수 자체를 뭐한다? 매몰시키거나 파괴시켜서 탁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모일주였을 때 생시가 크게 선택지가 좀 많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4가지 생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나쁜 생시를 한번 봐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무오시라든가 기미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임술시도 이렇게 술토가 있게 되면은 이것도 그렇게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